안녕하세요.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포스코가 그 금요일날 장에 엄청나게 강한 기준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틀 동안 기준봉을 세우고, 이틀 동안 이제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틀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제 저도 이번에 그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뉴스 찾아보고 하는데 정말로 좋은 기사가 포스코홀딩스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의 모든 다시 투자존을 알려드릴 거예요. 투자존이 어디냐? 승률 높은 구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승률이 이제 높은 구간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2차전지 매매 하셨던 분들, 투자존 믿고 매매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이번에 이때 상승 랠리 할 때요. 계속 맞췄고, 지금 이 네모칸도 효자존이라고 제가 그려 놓은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반등이 잘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차전지 중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 금양, 에코프로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제가 그 네 종목에 대한 그 기사, 재료 싹 다 최신 걸로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잔고까지 다 모아왔는데,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제 채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일단 지금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날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나 볼까요? 미증시가 많이 밀렸어요. 나스닥 지수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6% 마감을 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2차전지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그리고 2차전지 금요일날 대장 누구였어요? 포스코홀딩스죠? 포홀.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강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상한가를 갔고요. 스틸리온은 어떻게 보면 우리 포스코홀딩스보다 훨씬 더 가볍고, 이런 등락률이 훨씬 더 심하죠. 가볍다 보니까. 그리고 시총도 적고요. 그래서 스틸리온은 그 다른 영상 보시면 제가 매매 타점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코홀딩스를 알려드릴 거고, 일단 미증시가 안 좋으면 2차전지 그리고 모든 종목이 시가, 월요일 시가에 하락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테슬라, 우리 2차전지 매매할 때 항상 제가 뭐 보라고 했죠? 당연히 테슬라를 봐야죠. 아니면 우리 반도체 주주분들 뭐 봐야 돼요? 엔비디아 보는 것처럼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은 테슬라를 봐야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잘 버텼죠? 0.6% 하락. 테슬라가 전날 이제 상승을 좀 했죠. 보시면은 최근 며칠 새 상승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밑꼬리 단 음봉이 나왔어요. 밑꼬리를 달았다는 건 밑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이슈로 이렇게 미장이 많이 밀렸나부터 알아봐야 돼요. 아시죠? 자,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국제 유가 상승.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죠. 전 세계 증시에 국제 유가 상승 및 그리고 요거입니다. 금요일 그 미장의 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키워드는 바로 요게 아니고 요거죠. 그 자동차 파업. 미 자동차 파업 승자는 머스크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빅3 비용 증대 불가피 해서 여기 나왔는데, 미국이 지금 그 보시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술주가 하락을 하는데 조금 기여를 했고, 테슬라는 저거에 수혜를 받았습니다. 왜 수혜일까요? 테슬라는 자동차 업체인데 왜 수혜일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나와 있어요. 테슬라 평균 임금, 인력, 고용 모두 적어 WSJ 생산비 격차 벌어질 듯. 자, 밑에 보시면은 테슬라는 지난 상반기 차량 가격을 인하했음에도 지난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냈다. 생산 자동화를 통해 생산 단가를 낮췄기 때문.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키워드죠. 생산 자동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보다 저런 직원들이 적다. 자동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 저런 노조가 저렇게 지금 우리 미 증시를 투심을 안 좋게 해놨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자, 보시면은 임금 협상과 이제 파업 이런 게 상대적으로 덜 하겠죠. 이런 그 GM 그리고 포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 모터스 등 3대 업체의 북미 공장이 전례 없는 동시 파업을 돌입한 가운데 이제 파업이 어떻게 종료되든 승자는 일론 머스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을 자동화로 했기 때문에
저런 데서 약간 수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미장에서 이렇게 좀 덜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저번 주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모건 스탠리 테슬라 $400 간다, 주가 10% 등. 그 이유는 테슬라 그쪽에 자율주행 SW 만드는 슈퍼컴퓨터 도입 호재, 이게 도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 자율주행 만드는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조금 모건 스탠리에서 좋게 보고 이제 $400 간다고 이제 의견을 냈고, 그날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테슬라는 이때 상승을 해서 뭐 여기 보시면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의 대부분 어때요? 호재죠. 선생님, 근데 2차 전지의 대장은 에코프로였는데 에코프로는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자, 이유가 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에코프로는요, 지금의 대장이 아니에요. 왜냐? 에코프로는 지금 뭐 악재도 많았죠. 악재도 많았고 대장이 일단 바뀐 겁니다. 포스코 그룹으로. 그 중에서 포스코 중에 뭐 포스코 DX도 있겠지만 얘는 뭐 2차 전지의 대장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2차 전지의 대장은 지금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물론 이제 금양이 또 금방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에 지금 호재 기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당연히 저는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월요일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금요일 날 이제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고 끝났거든요. 자,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587,000원에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우리 금요일 미증시가 안 좋았죠. 자, 그러면 월요일 시가, 월요일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를 봤을 때 시가가 버텨. 587,000원. 적어도 아니면 58만원 위에서 시작을 해. 그러면 저는 미증시가 안 좋았음에도 상승을 계속 하루 이틀 정도 조정 나왔다가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미증시가 안 좋아서 뭐 개파락을 1%, 2% 포스코홀딩스가 한다. 57만원, 57만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조금 월요일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정이 나와서 이제 조금 미 증시 눈치를 많이 이제 보겠죠. 하지만 월요일 시가에 이 가격을 버텨준다. 아니면 58만원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 주 계속 포스코홀딩스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포스코홀딩스가 이 60만원을 뚫어줘야 돼요. 이 60만원 부근. 지금 점선 친데 있죠. 왜냐? 자, 60만원이 엄청난 저항이 있던 구간입니다. 이렇게 강한 저항은. 그리고 60만원 뭐예요? 라운드 피겨죠. 저렇게 5의 배수, 몇의 배수로 딱딱 끊어지는 저런 자리, 라운드 피겨라고 하고, 이런 데는 어때요? 심리적으로 이제 저항, 지지가 작용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60만원은 한번 뚫어주기만 하면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수요일 다음 주 내에 포스코홀딩스가 60만원을 뚫어주기만 하고 위에서 이제 뭐 조정이 나와. 그러면 60만원이 엄청난 강한 지지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테슬라도 지금 괜찮고, 우리 2차 전지의 대장, 전 세계적인 대장주인 테슬라가 괜찮고,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개별 호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그거 말고도 포스코 그룹도 지금 전체적으로 좋고 그 여파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일단 기사를 요약해 온 걸 보여드리자면,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미국 암모니아 사업에 진출을 했대요. 요게 이제 금요일 날 오른 상승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우크라이나 반독점위원회 여기에서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중국의 CNGR에 합작을 해서 자기네 우크라이나의 공장을 설립을 하는 거를 승인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 리튬 매장 미 맥더 믹서 리튬 여기를 캔다라고 합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이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목요일쯤 미국에서 세계 최대 리튬 매장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거 어떤 업체한테 호재일까 하고 알아봤는데 그게 포스코홀딩스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얘네가 수혜를 받아? 그러면 당연히 포스코홀딩스는 좋을 수밖에 없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자, 그래서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 기사가 이제 목요일쯤 있었어요. 수요일인가 목요일. 하얀석유 재파 터졌다. 미 세계 최대 리튬 점포층 발견. 요 기사가 있었고, 이제 다음날 요게 뜬 거죠. 포스코홀딩스 세계 최대 리튬 매장 요거.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원래 1위가 여기가 아니었죠. 이번에 발견이 되고 이게 1위로 등극을 한 겁니다. 원래 다른 나라였죠? 볼리비아인가? 1위 나라가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였어요. 2위가 아르헨티나였죠. 그러면
1위, 기존 매장량 1위로 평가되던 볼리비아 염호의 매장량 2,300만 톤을 뛰어넘는 규모다. 그리고 2위 아르헨티나, 요거였는데 지금 1위가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궜대요. 참 이런 데 보면 투자 잘하죠. 포스코 홀딩스가 발을 담근 이 프로젝트의 잭팟 가능성이다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진달리와 올해 2월 미국 맥더밋 점토 리튬 프로젝트 상용화 공동연구 사업 협력, 그러니까 MOU를 체결했대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 발견된 게 이제 엄청난 호재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금요일날 포스코홀딩스가 21선을 뚫는 저런 기준봉을 세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지만 60만 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 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모으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월요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월요일 시가에 미증시를 따라서 얘가 개파락을 좀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굳이 잡을 필요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종가를 뚫고 만약 개파락이 심했는데 57만 원 뭐 이런 구간이야. 근데 58만 4천 원을 뚫어줘. 그러면 이때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부터 뭐 살짝씩 모아도 저는 반등이 시원하게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60만 원만 뚫으면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시세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일단 당연히 이 저항대 뚫으면 그 다음은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은 여기에요. 여기 뚫으면 진짜 100만 원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만 있던 게 아니고 이것도 엄청난 호재예요. 이런 이제 저번 주 나온 기사 이런 거. 그리고 미 암모니아 사업 진출 포스코홀딩스 주가 상승. 이런 기사.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미국 내 암모니아 생산을 위한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캐나다 양극재 공장에 포스코 그룹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상승 중이다. 이 포스코 그룹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최근 부각된 게 포스코 DX가 있겠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고, 또 하나는 금요일날 요거 우크라이나, 이거부터 보여드리고 다음 보여드릴게요. 우크라이나 반독점 위험에 포스코 중 CNGR 합작사 승인.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포스코가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CNGR과의 니켈 전구체 합작 사업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반독점 당국의 승인을 획득하고 연내 건설에 착수한다. 이거는 포스코 이제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난 호재죠. 여기서 나오는 게, 그래서 여기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전구체 사업,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는 니켈 이렇게. 그리고 요거 1200조 재건 시장, 지금 2차 전지 말고 금요일날 가장 핫했던 테마, 재건 테마에 여기 10대 10대가 아니고 여기 민간 업체의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껴주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괜찮았죠? 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끈 건 아니었는데 포스코 그룹이 전체적으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 그리고 포스코 DX는 토르 드라이브, 여기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업체와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팩토리 MOU 체결, 이런 기사가 있었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고, 하이퍼루프 이거 목요일날 나온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30분 내에 주행한다. 지하 시설에 뭐 이제 그런 통로 연결해가지고 거기 관련주로도 이렇게 포스코 DX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은 지금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지수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21선 이제 뚫고 내려와서 21선 밑에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는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이 코스피는요, 금요일날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21선 뚫고 올라가고 좋은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 이제 물려있던 주주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 들어가실 분들은 이런 60만 원을 잘 주시하시고요. 만약에 미증시가 안 좋아서 FOMC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확인하시고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FOMC 에서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조금 잡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60만 원 돌파할 때, 이때 저는 이제 큰 개미들, 큰 손 개미들 다 달려들 것 같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호재가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말고 이 공매도 잔고인데요.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700억이나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1조가 넘었었는데 1000억이 줄었죠. 지금 하루 이틀 3일 4 5 6 7 거래 만에 이제 1000억이 줄었습니다. 1000억. 이런 거는 이제 공매도 수량도 줄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우리나라 알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또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또 등장하는 거, 숏 스퀴즈 나올 수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면 더 가서 이제 숏 커버링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뭐 여기서부터 공매도 친 세력들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는 주가가 없는데 미리 이제 매도를 빌려서 매도를 먼저 때린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를 한 10주를 사서 수익을 얻으려면 많이 올랐어.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고 여기서 매도를 해야겠죠. 근데 공매도 애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를 했으니 이 밑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간다고요. 슈 커버링. 이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조정이 꽤 나오고 저런 호재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긴장하겠죠.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거래대금 말랐다가 이제 1조 금요일날 1조 가까이 터지면서 기준봉 세웠어. 이제 60만 원 뚫고 올라와? 조금이라도 우리 수익일 때 공매도 처리하자. 그러면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월요일부터 무턱대고 매수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재료나 뉴스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뭐 상위 1%다라고 해서 이렇게 갈 겁니다. 저 요즘 아시겠지만 저도 손절할 때 많고요. 수익 날 때도 많지만 손절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데서 힌트를 얻어서 주가의 이제 흐름을 예측을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운다고 해서 이제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맞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충분히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뭐 단기적으로 모으실 분들은 이런 구간 좋겠죠.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뭐 56만 원까지 오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준봉의 시가죠. 기준봉의 시가에서는 뭐예요? 이런 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구간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자, 이게 기준봉이라고 했습니다. 금요일날 나온 게. 근데 기준봉의 시가 분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 보이시죠? 이런 거 누가 쌌을까요? 개인들이 했을까요? 뜬금없이 분명히 세력, 거대 세력이 개입됐겠죠. 여기서 돈을 많이 썼으면 얘가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56만 원 민다? 당연히 여긴 기회죠.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손실 보기 싫어서 이런 데서 추매를 하겠죠. 그리고 개인들, 개미들도 이런 데를 주시하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기까지는 전 안 갈 것 같아요. 이런 구간 보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뭐 밀리면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우면 될 것 같고, 60만 원을 뚫고 올라갈 때 돌파 매매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DX 보시면 얘는 이미 최근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봉상에서 큰 하락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내는 거 보여드렸죠. 뭐 크게는 아니었지만 여기 제가 이거 외쳤을까요? 효자존이라고 해서 친 겁니다. 이날 친 거예요. 반등 시원하게 나왔고, 물론 저는 이거 다 못 먹었어요. 저 한 3%인가 먹었는데 3%인가 2%인가 그거밖에 못 먹었지만 이런 반등이 나왔었고, 효자존에서 큰 이제 반등 나왔었고, 그 다음 이제 5만 원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5만 5천 원, 5만 7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샀으면 5,700만 원에 팔았으면 700만 원을 수익 낼 수 있었던 거죠. 5천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반등이 저는 시원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얘는 지금 너무 주가가 높죠. 지금 신고가에서 조정이 나온 거고, 이런 구간에서 저는 할 수 없어요. 비중을 실을 수 없고,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거 오히려 포스코홀딩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전고점을 다시 가서 이런 전고점을 가줘서 여기 뚫어주면 그때 다시 봐도 되고요. 이런 구간은 저는 이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5만 원에서 잘 잡은 사람들은 뭐 여기서 잘 매도하시면 되겠죠. 다시 저는 5만 원 오면은 여기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기회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하지만 이미 한 번 반등이 나왔던 자리라서 물론 비중은 이때보다는 적게 할 예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효자존인데 여기는 이제 반등이 한 번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다음 효자존은 여기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 전고점 여기 이런 구간, 그러니까 45,000원 부근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5만 원부터 45,000원, 44,000원까지 이렇게 겹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구간이랑 겹쳐서 여기 흰색으로 표현이 된 건데 각각 보여드리면 이렇게고요. 이거는 완전 단타 하실 분들은 여기고, 좀 느긋하게 수익 즐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5만 원부터 뭐 44,000원 여기까지 이렇게 모아 가시면 저는 포스코 DX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DX도 지금 뉴스 상당히 좋아요. 이런 자율주행 솔루션 최근 뭐 있었어요?
자율주행하면. 테슬라에서 도주, 컴퓨터가 부각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른다라고 하고, 지금 이런 업체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MOU 체결을 했다는 건 자율주행에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재료가 마르지를 않아요. 포스코 DX는 포스피 이전 상장으로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뭐 하이퍼루프 이런 거 다 붙여주면서 재료가 계속 나옵니다. 세력이 정말 똑똑한 거죠. 이 정도는. 그래서 포스코 DX는 저런 구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부터 할까요? 에코프로는 제가 계속 영상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에코프로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저 리튬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 에코프로한테는 악재죠. 2차 전지의 대장. 리튬 가격 바닥 뚫고 지하실로, 이런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 그 증권가에 따르면 최근 탄산 리튬 톤당 가격은 27,000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60% 하락을 했대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리튬 매입 때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배터리 업체 수익성이 악화한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악재 기사가 이런 거, 리튬 가격 하락 ETF 겸직 아저씨 주락제 이겨낼까,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찌라시였어요. 저도 이거 찌라시로 먼저 봤는데 뭐 2차전지주 투자 열풍 그 박순혁 아저씨 금융 홍보이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 이게 배터리 투심, 2차전지 투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해서 그게 저번 주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나왔는데 저 기사 나오고 다음날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분봉. 이거 며칠이지? 12일? 화요일쯤. 월요일 아마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하락을 한 걸로 아는데, 확실히 배터리 아저씨, 그 박순혁 작가님의 저런 악재에 이렇게 에코프로가 반응을 한 모습. 그래서 자, 에코프로도 지금 악재가 좀 있긴 한데 우리 에코프로 얼마까지 갔었죠? 150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주가가 너무 광기 구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얼마예요? 88자예요, 앞에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얘는 단기적으로 100만 원에서 90만 원을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건 단기적으로 아까 포스코 DX처럼. 그래서 100만 원서부터 90만 원까지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무조건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요거는 패스, 요거는 이미 수익이 난 구간이고,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렇게 두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요 구간은 수익이 난 겁니다, 이미. 그래서 그 다음은 10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직도 에코프로를 안 잡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물 타셔야 하실 분들, 저는 80만 원은 정말 좋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이런 전 고점 이런데 뭐예요? 하나, 둘, 세 개. 뭐 여기도 근처에서 반등을 했고, 이런 데는 엄청난 지지선이 되겠죠. 강한 지지. 그래서 에코프로가 죽더라도요, 주가는 어떻게 되죠?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한 80만 원 구간에서는 저는 진짜로 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금 떨어졌고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80만 원이 제일 좋은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부터 80만 원 모으신 분들은 평당 90만 원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같은 1대1 비율로 하신 분들은 그럴 거고, 내려갈수록 당연히 비중을 세게 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평단은 80만 원 부근일 거고, 살짝만 올라와도 수익이 되게 될 겁니다. 아니면 80만 원에서 아예 첫 타점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안 올 수도 있어요. 으로 너무 좋은 구간. 자, 153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거의 반 정도가 빠진 거죠. 반올림해서 반 정도 빠진 겁니다. 이런 데서 분명히 크게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에코프로는 이렇게 빠지는데 금양과 포스코 홀딩스는 올라가고 있죠. 자, 얘네가 올라가면 2차전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0만 원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면 땡큐죠. 오면 땡큐고, 저도 80만 원 오면은 비중을 정말 세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뭐 악재도 악재지만 너무 과하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반등도 없이 이런 식으로. 아직 패시브 자금 남아 있잖아요. MSCI 이거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공매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죠? 1조 7천억까지 갔었네요. 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조 4천억, 한 3천억 정도가 조금 그래도 줄었는데, 얘도 뭐 쇼커버링 들어오지 않을까요? 조만간? 그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런데 그 2차전지 ETF 이런 것들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런 친 그런 뭐 공매도 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쇼커버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에코프로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
더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에 왔고, 악재가 저런 식으로 있어도 뭐 리튬 가격 하락해서 저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은 한번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거래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는데 너무 많이 뺐어요. 무조건 반등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에코프로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왔나요? 아니죠?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어요. 이런 조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빠질 때도 그러면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던 녀석이라 저는 이 반등이 시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 80만원 너무 좋은 구간, 지금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 반등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너무 역배열이죠. 이런 이동 평균선이. 포스코홀딩스 볼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이제 정배열로 가려는 흐름이에요. 21선, 이 노란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수보다도 강했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포스코홀딩, 우리 에코프로가 예전에 이때 쌍봉 맞고 저항, 자, 이때 정배열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쌍봉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은 21선을 뚫고 21선 여기 있죠. 이게 이렇게 내려가다가 뚫고 기준봉이 세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죠. 계속 우상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포스코홀딩스도 21선을 뚫고 정배열이 되면 주가가 더 힘이 세지겠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2차전지 다 끌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에코프로도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배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너무 역배열이고. 그래서 얘는 기간이 저는 좀 더 걸리지만 우리가 천천히 뭐 9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조금씩 모은다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받고, 마지막으로 금양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요. 금양도 지금 이동평균선 보면 어때요? 21선을 살짝 돌파했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양은 이 세 종목 중에 가장 시총이 적어서 끼가 가장 좋죠. 올라갈 때 정말 시원하게 오른다. 하지만 금양은 지금 증거금 100%에다가 레버리지가 안 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이 전 종목들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요건 좀 불안한데, 여기도 딱 보면 나오죠. 금양도 이 14만원, 여기가 엄청난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 그래서 얘는 사실 저는 이런 종목에 금양이 14만원을 뚫어주면 그때 볼 것 같고, 비중 베팅을 하긴 힘들어요. 저는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저런 데다 비중 베팅하지 얘는 아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을 뚫고 이렇게 여기서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는 비중을 실을 수 있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을지 아니면 뚫고 올라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는 14만원을 주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호재 기사가 있었어요.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공장 첫 삽 2024년 말 준공, 이런 기사가 있었죠. 이거 저번 주 기사입니다. 이런 거. 금양이 뭐 이제 국내 네 번째 원통형 배터리 어디서 사용하죠? 테슬라에서도 뭐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증권사 뉴스에서 뭐 뉴스를 붙여준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목라광산 등 저런 리튬. 근데 요거 좀 애매해요. 목라광산 저런 리튬 이런 게 미국 지금 최대 리튬 저런 데 발견돼서 조금 금양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어차피 다 같이 오르죠. 그럼 금양 예전에 목라광산 이슈로 이렇게 올랐을 때 뭐 포스코홀딩스 떨어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리튬은 다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뭐 리튬 가격이 안 좋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저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저런 뭐 광산이나 리튬을 생산을 한다라고 이런 걸 차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길게 보면 호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튬 이런 것들은 같이 올라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뭐 크게 미국에서 발견됐다라고 해서 목라광산 지분 취득 이런 거는 악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애매하다, 그죠? 하지만 여기 14만원 여기 뚫고 이제 21선은 뚫어져서 너무 좋아요, 흐름.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나만 더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금방 이런 20만원까지 갈 수 있겠죠. 금양 같은 경우는. 금양은 아직 거래대금 거래량 부족이고, 일단 14만원 뚫어주는지, 우리 물리신 분들, 금양 물리신 분들은 이런 데서 이제 추매나 물 타시는 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지금 2차전지를 알아봤고,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매동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금요일날 조금 외국인이 나갔네요. 하지만 기관 사모펀드에서 많이 들어왔죠. 외국인은 좀 나갔고, 포스코 DX는 외인이 오히려 좀 들어왔네. 이 정도는 뭐 30억 40억은 의미 없죠.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금 기관이 계속 사주죠. 이런 거는 좀 수상하네요. 웨이는 계속 팔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는 패시브 자금 남아있다.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건 상당히 좋죠. 외국인 기관이 유일하게 지금 2차전지 업체 중에 금요일날 양매수를 해줬습니다. 이런 거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금양 14만원 무조건 주시하고 14만원 돌파하면 저는 조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에요. 얘를 지금 눌림으로 잡긴 애매해요. 21선도 간당간당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만원 저항을 받고, 여기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21선에 닿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14만원을 뚫어줄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차 전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미증시가 지금 좀 불안해요. FOMC 앞두고 국제 유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들 너무 지금 호재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만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추세만 옆으로 횡보만 해줘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2차 전지 주주분들 대응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꼭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우리 2차 전지에서 꼭 다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